자, 잘 쉬었습니까? 계속해서 볼게요. 자, 중개실무야. 지금부터는 중개실무, 그죠? 중개실무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뭐 가격은 한 10문항 정도나 한 두세 문항 정도 나왔을 때는 조금 서슬 풀었지만 지금은 뭐 한 6, 7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뭐 크게 여러분들에게 그게 데미지 없는데 그래도 그걸 무시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도 할 건 다 해야 되겠지. 그지? 자, 중개실무 한번 가볍게 볼까요? 중개실무야. 중개실무는 뭐다? 우리가 보시면은 총칙 그리고 대상물의 조사 확인, 그죠? 중개실무는 대상물의 조사와 확인 여기, 그리고 뭐다? 거래계약 체결하고 작성실무, 그리고 개별법에 대한 실무, 그리고 뭐다? 우리가 경공매, 그죠? 그리고 입찰 대리. 이렇게 우리가 중개실무는 아마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 보시면 돼요.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 보시면 돼. 굳이 문항은 뭐다? 우리가 뭐 총체 솔직히 안 됩니다. 앞에 제가 여러 개 여놨다마는 그냥 뭐 맛배기로 보라 하는 것이고, 그냥 총칙, 뭐 요것만 두세 개 정도, 그죠? 뭐 요게 한 두세 개, 요게 한 두 개, 이런 식으로 현재 뭐 출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죠? 대상물 조사 확인 파트는 기본, 그죠? 그리고 공법, 그리고 권리에 관한 사항, 분묘하고 우리가 장사, 자연장제하고 농지법에서 막 한 문항씩 나올 것이고, 작성실무가 나와주면 좋은데, 작성실무 뒤에 싹 다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자료 제일 뒤보면 작성실무 아주 깔끔하게 해놨어요. 연한데, 확인하겠어 하는데, 이게 작성실무가 두세 문항 나와줘야 되거든, 그죠? 근데, 현재 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까지 하면 더 나올 것이고, 거래계약 체결하고 작성실무는 안 나온다 이런 거 봐도 뭐다? 많이 나와봤자 하나 뭐 문제풀이에서 커버하면 되는 것이고, 개별법 뭐다? 주임법, 상임법, 실명법하고 거민인데, 거민은 사실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고, 실명법은 뭐 한 10년 거 참 나올까 말까 명예신탁 끝 필요 없고, 주임법, 상임법은 자료에 넣어서 깔끔하게 완벽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커버할 겁니다. 커버하고. 그리고 경공매 하나, 뭐 입찰 대리 하나, 이런 식 정도로 우리가 진행 안 되겠나. 뭐 통상 그래 봅니다. 그래 보면서 볼까요? 자, 중개실무 편안하게 가면 됩니다. 중개실무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중개계약의 종류야, 종류. 그죠? 종류인데, 참, 이건 뭐 시험에 뭐 내겠나마는 그래도, 그죠? 그래도 한번 보는 거지, 뭐, 그죠? 중개계약의 종류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일반, 전속, 그죠? 그리고 순가, 공동, 그리고 독점, 그죠? 5개 계약이 있다면 5개. 각 계약에 시험에 장단점 그려야 되나? 각 계약에 뭐다? 장단점 그려야 돼. 그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그죠? 박스형으로 던져놓고도 한번 잘 묶고, 그죠? 박스형으로 던져놓고 잘 묶고, 또는 뭐다? 우리가 뭡니까? 지문상으로 해놓고 뭡니까? 이것도 지역적으로 맞나 안 맞나 이런 식으로 잘 묶고, 뭐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중개계약의 종류입니다. 제일 먼저 뭐다? 일반, 보통 중개계약인데, 일선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계약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계약, 이런 정도만 알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계약이고,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고, 법률 관계가 복잡하고, 그죠? 복잡.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계공사에게 보수를 줘야 되고, 계공사와 의뢰인 모두가 뭐다? 불리한 계약입니다. 계공사와 의뢰인 뭐다? 모두가 불리한 계약이고, 의뢰인이 제시하는 가격보다 형성되는 가격은 뭐다? 낮게 형성될 소지가 있다. 그죠? 낮게 형성될 소지가 있다. 그죠? 그래 보시고. 다음 독점은 뭐다? 계공사가 가장 유리한 계약입니다. 계공사가 뭐다? 가장 유리한 계약이고. 생각해봐. 독점 계약은 여러분이 본 강사 제3회 고향 어딥니까? 미국이잖아. 미국. 그죠? 즉 선진국에서 건장하는 게 제2의 고향은 필리핀이자 필리핀. 그죠? 필리핀.
가지 마요. 큰일 나요. 동남아에서 위험해요. 자, 그지? 계공사가 뭐다? 가장 유리한 계약. 그럼 결국 미국에서 가장 건장하는 계약. 그래서 우리 통상적으로 부동산 학문적으로 뭐 선진국에서 가장 건장하는 계약은 독점이다. 이거 사실 선진국이라 해가 뭐 이건 땅이 넓은 지역이라 보면 돼. 땅이 넓으니까 독점밖에 할 수 없지요. 뭐 이 A주하고 B주 왔다 갔다 근데 비행기 타고 2시간인데 뭐 할 때마다 우리 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독점 던집보잖아. 여러분 미드 같은 거 잘 보시면 밑에 SALE와 세일카만 해놓잖아. 판매값 집 앞에 막 편말 박아놓잖아. 그죠? 그런 식 그런 게 전부 다 독점으로 보시면 돼요. 전속은 뭐다? 계공사 의뢰인 모두에게 유리한 계약이잖아. 누가 거래 계약을 성립시키는 간에 무조건 계공이 보수를 받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다?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해도 보수는 계공이 보수의 개념이 아니지만 법정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 받잖아. 계공 유리하지. 근데 의뢰인 또한 뭐다? 김사에 얼른 박혀도 빼떼면 잘 때리다. 전속 맡겨놨으니까 뭐다? 자기는 가격을 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내받을 금을 다 받을 수 있잖아. 그런 건 좋고 또는 뭐다? 최악의 상황에 지가 스스로 중개업자 통하고 스스로 계약했을 때는 뭐다? 보수, 약정, 위약금 개념도 아니고 뭡니까? 법정부 50% 범위 내에서 그냥 실비 정도만 주면 되니까 계공사, 의뢰인 모두가 유리하고 그 외에 일반 중개계약은 뭐다? 의뢰인이 제시하는 가격보다 낮게 이게 맞습니다. 높게 잘 나옵니다. 낮게 하면 마치 높게 틀려요. 말씀드렸잖아요. 수업자 한번 좀 스쳐 지나간 얘기로 속된 말로 여러분이 앞으로 현업에 종사하실 때 의뢰인 물건 중개할 때하고 만약에 혼남도 그자 자기 물건 살 때 있잖아. 분위기 다를걸? 맞잖아. 누구든지 내 물건 살 때는 돌다리 정도가 아니고 막 한강다리 두드립니다. 이제 막 맞잖아. 다지고 막 철저히 잘못될까 싶어가 막 난리 완벽하게 아는 그런 뭐 일반 조그만 계약도 다지고 다질 거야. 왜? 내 계약이니까. 의뢰인 거 대충 하면 솔직히 빨리 좀 하소하면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왜 보수만 받으면 끝이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의외로 의뢰인이 제시하는 가격보다 형성되는 가격은 하이가 이고 뭐다 로우다 이 말입니다. 잘 나와요. 이것도 조심하시고. 다음 순가중개계약은 뭐다? 일명 여러분 딜러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대두리 계약 그죠? 일명 얹어 묶는 계약이 이겁니다. 얹어 묶는 계약. 일본말 그죠? 이거 봐. 이거 시험에 왜 내가 앞에 갈렸냐면 이거는 이 순가중개계약은 누가 제시하는 가격의 초과 또는 미달입니까? 계공입니까? 의뢰인입니까? 당연히 의뢰인이죠. 시험에 한번 낸 적도 있습니다. 실제 저 초창기에 여러분 까마득한 원스 어폰 노 타임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뭐 있잖아요. 옛날 보면은 뭐 계공이 제시하는 가격의 초과 또는 미달을 받는 거 틀립니다. 의뢰인이 생각해봐. 이 앞에 세대 2층가 뭐다. 아이고 사장님 내 집을 한 10억 받게 해주있어. 나머지 알아서 하이소. 이게 맞지. 내가 한 9억 정도 하면 되겠네. 내 그 이상 내 묻게 이게 말이 안 맞잖아. 그자? 의뢰인이 제시하는 가격의 초과 또는 미달이지 계공이 제시하는 가격의 초과 또는 미달 아니에요. 그거 조심하시면 돼. 됐고. 다음 의뢰인이 제시하는 가격의 초과 또는 미달도 줄 좀 쳐놔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실무가 바꾸면 내가 알잖아. 미달되는 경우도 순가가 인정돼요. 했잖아. 10억이다. 그러면 10억 5천 받으면 5천 묻는 건 이해돼 하나 그자 초과니까. 미달은 뭐고 10억인데 매수인 쪽에서 가겠지. 캠사장 10억 저 죽어도 고소하는데 와 아줌마 저 뗀뗀하다 미치겠다 막 저거 사긴 사야 되겠고 잘해봐라. 뭐 그만 10억에 하소 뭐 우짜견도 하면서 마음에 들면 사야 되지 하면서 한다. 그거는 존심이지. 10억째 사면서 얘 돈 몇 천도 못 깎노. 너무하다. 9억 8천 끊어라. 9억 8천 끊어가 그 이하로 먹는 건 네 능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만약에 9억 6천 끊었다. 2천 먹는 기고 9억 끊었다. 6천 먹는 기고 8천 먹는 기 이 말이야. 뭐 먼저 하겠지. 그렇지. 그게 일명 대두리 계약이야. 그지? 고래 일단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가격 좋은 순가중개계약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초과받은 보수가 금지인 것이지 순가중개계약 자체가 금지는 아니에요. 고래 보시고 다음 공동중개관 별표 넣고 그죠? 가장 이상적 계약 옆에 정보통신고 다 레드 쪽으로 던져놓으세요. 공동중개약이 억수 좋은 계약 같은데 이게 뭐 가장 병폐가 심한 계약이지. 일명 짝속이 알지? A 중개업자, B 중개업자, 그지? 뭐,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죠? 가장 근무 술수가 큰 계약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서 아예 차라리 페어플레이 안 되는 거 아니까 잘 하더라. 니 했는 건 니 알아서 물어, 이렇게 보더라고. 니 쪽이 없자, 우리 쪽으로 이러는데, 그런데 사실은 와, 되도록이 뜯는 계약들은 불리한데, 그지? 알겠어요?
나중에 한번 실무 할 얘기 있으면은 실무를 할 얘기 있으면 백날 백씩 할 얘기도 나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죠? 실무는 이 재밌대 이게 실무 현장 사례만 그죠? 여러분 현업에 가시면은 재밌습니다. 잘해 보이세요. 자, 가장 이상적인 계약이며 정보통신. 왜 정보통신 시대냐? 미국, 서울이나 뭐다 부산, 대구에 있는 업자들하고도 막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공동 중개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정보통신 시대에 가장 적합한 계약이란 말이 그 말이고. 자, 대상물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뭐다? 기본적인 사항. 잠깐만 조사 확인 파트인데, 자, 우리. 중개 대상물의 뭐다 우리가 조사 확인입니다. 늘 말한 조사 확인의 방법에서 출발하잖아, 그죠? 조사 확인 방법은 뭡니까? 공부사항을 통한 조사 방법이 있을 것이고, 맞지? 그리고 의뢰인을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현장 답사. 공부사항을 통한 조사, 의뢰인을 통한 조사, 현장 답사를 통한 조사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공부사항을 통한 조사 방법 이게 뭐예요? 이게 서류를 통한 조사 방법이야. 이거는 뭐 시험과 관계없잖아. 그죠? 공부사항을 통한 조사인데 뭐다? 물건의 뭐예요? 기본적인 사항은 어느 공부를 통해서 조사하느냐? 물건의 뭐예요? 우리가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공부를 통해서 하느냐. 그 물건의 뭐단 말입니까? 공법상, 그죠? 공법상 이용이나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어느 공부를 통해서 조사하느냐 이 말입니다. 뭐 뭔지 알겠죠? 그 말이에요.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사실적인 사항, 표시에 관한 사항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사항, 사실적인 사항, 표시에 관한 사항은 토지하고 건축물이 있잖아, 그죠? 이거는 그죠? 어느 공부를 통해 조사해야 됩니까? 등기부 등본이겠나요? 아니면 뭐다? 대장이겠나요? 그렇죠.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기본 토지 같은 건 소재지, 지목, 면적, 지형, 경계, 지세, 뭐 방향 이런 게 있을 것이고 건축물은 용도, 건축 연도, 구조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죠?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뭐단 말입니까? 등기부보다는 뭐예요? 이거는 대장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그죠? 권리관계는 뭐다? 우리가 등기부상 확인되는 권리라든지 등기부상으로 확인되는 권리나 등기부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권리가 당연히 이거는 뭐다 우리 권리관계는 뭐다 우리 당연히 등기사항 증명서 그죠 등기부를 기준으로 조사하고 공법상 이용이나 거래 규제는 뭐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묘기지권이나 뭐 장사법이나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요. 요거잖아. 그죠? 요거 하고. 그리고 뭐다? 농지법인데. 이런 거다. 공법상에 관한 사항들은 뭡니까? 가장 우선시되는 조사 공부가 뭐예요? 토지 이용 계획, 그죠?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 뭐다? 확인서가 기준되는 공부입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기준되는 공부다 이 말입니다. 뭐 뭔지 알겠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기준되는 공부다.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 권리에 관한 사항, 공법상 이용이나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각각 이 공부들을 기준. 제가 기준이라는 말을 다 별도로 정답 말은 뭡니까? 이 공부만을 우선적으로 이 공부를 우선적으로 조사해 보았다는 맞지만 뭐예요? 이것만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답이 아닌 걸로 봐도 무리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만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틀려요. 왜냐하면 뭐다 각종 공부사항으로 확인되는 각종 권리나 사항들이 대부분이지만 확인이 안 되는 권리라든지 사항들도 우리는 조사 확인할 의무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의뢰인을 통해서 또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를 싹 다 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뭘 적어놓고 당일날 뭐 쉽게 되겠지만도 1차적으로 뭐 그 공부를 우선적으로 조사해 보았다. 뭐 그거를 중심으로 조사해 보았다는 답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답이 아닌 걸로 봐도 무리 없다 그 말입니다. 뭐 뭔지 알겠죠? 고려 접근하시면 돼요. 뭐 소세지, 지목, 지면적, 경계, 지형이세 이게 건축물인데 이건 토지의 기본적인 사항이잖아. 소세지는 뭐다? 계계필지며 계계필지 그런 정도.
구분 소유는 뭐다? 동호수까지고, 뭐, 지목하고 면적은 요 정도, 그죠? 일단 요 정도 보시면은, 1차적으로, 뭡니까? 토지의 기본적인 사항부터, 당연히 토지의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대장을 기준으로 조사잖아. 대장 기준이잖아. 지금 현재 첫 번째가 뭐다? 소재지를 하고 있잖아.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그냥 같이 보면은 지목하고 면적, 시험 나올 거만 하면 되잖아요. 지목하고 면적은 뭐다? 우리가 대장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거 맞잖아. 대장을 기준으로 조사하면 되는데 만약에 환지 있잖아. 그죠? 환지 예정지인 경우는 그죠? 종전의 지목이나 면적을 조사하면 안 되고, 환지 예정지인 경우는 뭐다? 종전의 지목이나 면적을 조사하면 안 되고, 뭐예요? 바뀔, 그죠? 바뀔 지목이나 면적을 조사하자. 이러면 시험 다 맞지, 그죠? 앞으로 바뀔 지목이나 바뀔 면적을 조사하면 되는 것이지, 종전의 지목이나 면적은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뭐 뭔지 알겠죠? 바뀔 지목이나 면적 조사지, 종전의 지목이나 면적은 의미 없다. 환지가 말씀드렸죠. 삐뚤삐뚤한 것을 뭐다? 반뜻.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 구획정리, 그게 환지의 대표적인 얘기겠죠. 구획정리 이런 것들이 환지의 대표적인 사업이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좋은 걸로 바꾼다 이래 보면 돼. 환지는 그죠? 그러니까 지목 같은 경우도 뭐다? 잡종지나 전을 뭐다? 대지로. 잡종지는 거의 대지에 준하는 것들인 거니까 좋은 토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보다는 전이 나을 기고 전보다는 대지가 낫겠지. 그죠? 그런 것들. 전용고 때리는 것도 잘하는 사람은 잘합니다. 그죠? 뭐 국도변 막 쓰러져 가지고 막 컨테이너 박스상에 간혹 비제, 뭐 앞에 간판도 다 쓰러진 거 비제. 그거 다 전용받으려고 다. 그래 2년 3년 지나야 됩니다. 바로 안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나중에 돼지로 바꿔가지고 엄청나게 전용주택 분양 부지로 팔아먹고 이래 봅니다. 그런 것들 그죠? 잘한 뭐 현장 나가면 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선배들 잘 좀 배워가지고 그죠? 잘 좀 하면 됩니다. 지목이나 면적은 뭐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보면은 환지 예정지 지정 등명을 통해서 환지의 지목을 확인하고, 자 토지의 면적은 뭐다? 당연히 대장이고 건축물은 건축장인데 나오죠. 환지 예정지의 거래 기준 면적은 환지 예정지로 한다. 단 거래의 목적물이 뭐겠어요? 환지 대상 토지겠나? 종전 토지겠나? 종전 토지가 환지 대상 토지가 종전 토지지 누나야. 종전 토지 좀 살자. 내가 딱 갈로 치면서 딱 그런 게 딱 와닿더라니까. 생각을 해봐요. 이 말 아니야. 자 그만 나오잖아. 그자 예를 들어서 이 말 아닙니까? 자 보시면은 이게 요래 보자. 그자 요래 보자. 만약에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이래 있다. 1번지 토지를 중개하잖아. 이게 환지돼 가지고 뭐다? 이렇게 모양이 바뀌고 면적이 늘거나 줄 수가 있잖아. 거래되는 토지는 이게 거래되나 이게 거래되나? 이 토지가 모양이 바뀌면서 그랬죠. 왜 이 토지가 거래되는 누나야, 형님아, 동생아. 맞죠? 그냥 종전 토지가 거래의 목적물은 이거 아이가. 이 목적물이 환지됨으로써 이렇게 바뀌었잖아. 면적이나 지목은 뭐다? 바뀐 걸 우리가 의뢰한테 설명하면 돼. 이거 대지다. 잘 샀네. 환지대가 좋아졌다. 면적이 아이고 뭐 999하고 1000이더라. 이거는 그래 많은데 목적물 자체는 뭐다? 원래 이 진주 고시하고 이 토지가 환지되면 이 토지가 거래되지 환지 대상 토지가 거래되나? 그리고 종전 토지다. 종전 토지. 계약도 누가 하노? 종전 소유자가 하나, 환지 이전 소유자가. 종전 소유자지. 민법 이것도 안 했나? 다행이네. 했다하겠다. 무조건 모르면 안 했다. 여러분, 안 했다하잖아. 그죠? 종전 토지입니다. 거래의 목적물 자체는 뭐다? 종전 토지야. 종전 토지. 다음 경계야. 경계는 뭐다? 옆에 현실적 경계보다는 공부상 경계 기준 적고 있어요. 경계는 뭐다? 경계는 뭐예요? 우리가 현실적 경계보다 공부상 경계가 기준입니다. 공부상 경계가 기준입니다. 경계는 뭐다? 현실적 경계보다는
공부상 경계가 기준입니다. 경계는 현실적 경계보다는 뭐다? 공부상 경계가 기준입니다. 당연히 경계는 그러니까 공부니까 지적도나 임야도고,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 상의 경계에서 특정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공부상 경계에서 정해진다 그 말 아이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공부상 경계 기준이겠나? 실제 경계 기준이겠나? 응? 실제다, 실제. 그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뭐다? 우리가 현실적, 공부상 경계지만 있는 경우는 뭐다? 현실적입니다. 다음 지형이나 지세입니다. 지형은 뭐다? 지적도. 지세는 뭐예요? 그렇죠. 경사도인데 갈로에 뭐로 적었노? 현장 답사지. 상당히 중요하죠. 지세는 뭐다? 현장 답사입니다. 만약 지세는 뭐다? 뭐 지적도를 통해서 엄마 아빠와 밤새도록 조사해 보았다. 잘못된 조사단 말이야. 토지의 경사도는 뭐다? 공부상 조사가 불가능하다. 토지의 경사도는 뭐다? 공부상 조사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현장 답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큰 틀이 뭐고 한 세 개가 빅3 나오잖아. 환지 나오제, 경계 나오제, 지세이가. 이 말은 딱 두 가지 시험 패턴이 있습니다. 공부상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공부를 통해서 조사해 보았다도 잘못된 실무고, 맞죠? 공부상 또 그자 맞잖아.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은 굳이 조사 확인할 의무가 없다 그래도 잘못된 실무다 이 말입니다. 맞지? 자, 그럼 환지는 뭐다? 종전, 지목과 면적은 의미 없고 바뀔 지목과 면적이고, 계약 자체의 목적물은 뭐다? 종전 토지고 종전 소유자다. 그거 하나. 그리고 경계는 뭐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대부분은 뭐다? 현실적 경계보다는 공부상 경계다. 오히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뭐다? 현실적 경계다. 그거. 지세는 뭐다? 토지의 경사도는 현행 우리 공부상은 조사 공부 자체가 없으니까 뭐다? 현실적, 현장 답사지 공부상 통한 조사는 잘못된 실무다. 이렇게 공부상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을 또 조사 확인할 의무가 없다 그래도 잘못된 실무다. 그자? 싹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되고. 건축물의 기본적인 사항은 뭐다? 건축물 대장인데 옆에 나오죠. 외관상 특징이나 기능상의 문제점, 방향은 뭐다? 현장 답사 별표 놓으시고 레드 쪼고 던져야 됩니다. 좀 전에 그랬지만 토지의 방향은 공부가 있습니다. 근데 건축물의 방향은 공부가 없습니다. 그거 조심. 알잖아. 도시이용계획 하기에 공부가 나오긴, 방향이 나오는데 정확도 자체가 제로입니다. 와, 아파트 같은 경우 맞잖아. 같은 101동이라도 기역자로 꺾이붙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집은 남향이고 저쪽은 북향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그런 식이니까 현장 답사가 맞습니다. 다음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 등본인데 분묘기지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분묘기지권 그죠? 자, 권리관계입니다. 분묘기지권 그죠? 임산부라든지 심장 약하신 분은 듣기 좀 거북할 겁니다. 그죠? 왜? 분묘잖아 분묘. 무섭지 벌써 그죠? 벌써 막 긴장하지 말고 그죠? 자, 권리관계에서는 뭐다? 우리가 권리관계에서 우리가 보면은 딱 키워드가 그자 권리관계에서는 그자 분묘기지권 그리고 장사법 그리고 자연장지 다 해놓은 거네. 이 들어가보자 말이죠. 제일 처음 뭐다? 우리가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 일단 분묘기지권이 뭐라 했어요? 분묘가 뭐예요? 묘야 묘. 기지가 뭐다? 터야 터. 기지가 터입니다. 이래와 그 의미 뜻을 알아버리면 쉽잖아. 분묘기지권 막연히 하는 것보다 뭐다? 기지가 터야 터. 그러니까 묘의 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타인 토지에 뭐다?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타인 토지에 자기 토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분묘기지권도 법정기상권 인정받잖아. 건축물도 법정기상 인정받잖아. 이거는 자기 토지에 자기 건물은 인정해 줄까? 안 해주잖아. 맞잖아. 경매나 매매 기타의 사유 등은 뭐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법정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지 동일소는 인정 안 하잖아. AA 출발해서 AB로 가야 되지. 맞잖아. 그죠? 그래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타인 토지에 분묘를 뭐다?
설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타인 토지에 뭐다?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그다음 분묘기지권의 취득, 이게 성립요건입니다. 성립요건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거기에 줄쳐 놓으시고 분묘 설치했는 경우, 승낙이 없는 경우 뭐다? 20년간 평온 공영 있잖아, 그죠? 분묘의 성립요건 있잖아. 성립요건이 세 가지 있잖아. 소유자의 승낙 얻었다. 그래서 승낙이 없었는데 20년간 평온 공영했다. 이게 뭐다? 시효취득이야. 시효취득. 시효가 뭐고? 시간의 효력이야. 우리 오늘 어제가 장안에 하재 봤지? 22년 된 거 공소시효 했잖아. 나오잖아. 공소가 뭐고? 법원의 심판 청구, 시효, 시간의 효력이잖아. 법원의 심판을 청구해서 시간의 효력이 소멸된 줄 알았는데 안 됐더라 했잖아. 그 방송 왜 나가가, 금방 동호가만 잘 잡히지만도, 그자. 보통 좀 그렇잖아, 보통, 그자. 그래서, 뭔가 그래, 조심해라 하기. 특히 중개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 이 말을, 그자. 돈도 부인 바깥분도 얼마 버는 걸 몰라야 됩니다. 오늘 대들이 얼마 띄었다. 마누라 다음날 동네 아줌마 다 얘기한다. 우리 신랑 어제 얼마 띄어 묻더라. 안 된다. 말을 하지 마라 해도, 우리 신랑 얘기하지 마라 하더라 말 같이 합니다, 그자. 큰일 난다, 큰일 나, 그자. 자, 시효취. 시간이 지남으로써 뭐다? 효력을 얻는 거. 이게 시효취득이야, 시효취득. 이건,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까지 정도는, 여기까지 중요한데, 이거는 자주점유입니까? 타주점유입니까? 어이? 뭐 발음이 손찮노? 자가, 타가. 뭐? 또 말았어. 뭔데? 타주야, 타주. 그래. 이거 시험하면 되면 잘 틀립니다. 이건 소유의 목적이 아니잖아. 그래서 타주점유라 보시, 자주점유하면 틀려요. 타주점유. 시험에 간혹가다 저걸 조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계약 체결 시 이장에 관한 특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도 분묘 기지권을 인정받고, 분묘 기지권은 뭐다? 분묘의 소유자의 재산을 주재하는 자고, 공시 방법은 뭐다? 우리가 시신이 안장 안 되는 경우는 인정 안 됩니다. 즉 가묘 이런 건 인정 안 됩니다. 그런 거 정도 별거 없고. 분묘 기지권의 범위는 좀 알아놔야 되죠. 분묘 기지권의 범위. 중요한 건 제대로 알아야 돼. 분묘 기지권의 뭐다? 범위는 뭐다? 기지 플러스 뭐다? 주변 공지 맞지요? 범위 맞는데, 그리고 분묘의 근데 점유 면적 있지, 그자? 분묘의 뭐다? 점유 면적. 분묘의 그자? 점유 면적은 뭐단 말입니까? 주변 공지 포함하나? 요거는 뭐다? 기지 면적만을 의미합니다. 점유 면적은 뭐다? 기지 면적만을 의미합니다. 점유 면적은 뭐다? 기지 면적만을 의미합니다. 자, 점유 면적이 뭐고? 이 말 아이가 예를 들면 이게 봉물이잖아, 그자? 이게 만약에 봉물이잖아. 이게 봉물이잖아. 기지 면적은 뭐다? 터의 그자? 기지 면적은 터에 뭐다?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뭐다?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기지 플러스 뭐다? 터 플러스 뭐다? 주변 공지를 포함하잖아. 맞지요? 근데 분명히 점유하는 요 봉분의 점유 면적은 뭐다? 요 터 면적만 의미하지 주변 터를 주면 안 되지. 사실 분묘기지권은 속된 말로 소유권의 사유권을 침해하는 거잖아. 너부터 뭘 갖다 던져놔보고 20년만 지나보면 무사히 된단 말이야. 지금은 장사법 2001년도 장사법 시행 이후는 뭐다? 이게 시효치도 인정 안 합니다만은 그 전까지 뭐다 했는 거. 만약에 2020년 19년에 분묘를 몰래 설치했잖아. 인정 다 받습니다. 장사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분묘를 설치했는 경우 그때부터는 시효취득이 안 되지. 그 막말 시행된 전날에 만약에 밤에 가서 몰래 던져놨다. 그거는 인정받는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우리 시험을 치면 끝이지만 돼. 이론적으로 시험을 가면 됩니다. 장사법 시행 전에 했는 것도 인정한다. 인정 다 합니다. 시효치 인정해요. 장사법 시행 이후에 설치했는 것부터 인정 안 하는 것이지. 그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놔야 돼요. 한번 10년 전에 냈을 때 거의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야. 이것만. 기지 면적만 의미하니까 다 틀린 걸 갖다가 했네. 만든 말 아이가. 점유 면적은 뭐다? 기지 면적은 분묘에 그러니까 그 설치 그러니까 범위는 뭐다? 주변 공지를 포함하지만 그지?
기지권의 범위는 주변 공지를 포함하지만 분묘의 점유 면적은 뭐다? 기지 면적만을 의미합니다. 알아놓으시고. 자, 분묘 기지권의 효력은 뭐다? 기지뿐만 아니라 주변 제사를 지는 공간까지 포함합니다. 기지가 뭐냐면 봉분의 기저 부분만을, 기지가 뭐고 턴데 기저가 뭐고 요거 요 바닥 요거 기저 부분가 기저 요게 봉분이고 기저 바닥 그냥 요거 조상 잘 섬기서 뭐 교회 다니시면 또 뭐 잘하겠지만 또 조상 잘 섬기서 조상 잘 섬기면은 나쁠 거 없을 겁니다. 자, 고래 일단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거야. 다음 존속 기간입니다. 존속 기간 그자.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를 뭐다 계속하고 동안은 뭐다 분묘 기지 존속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다 후손이 분묘를 관리하고 해서 뭐다 분묘 기지권은 인정받습니다. 장사법 시행령은 뭐다 아무리 잘 관리해도 몇 년이 끝입니까? 장사법 시행령은 아무리 잘 관리해도 몇 년이 지나면 철거해야 되나? 몇 년이고? 하여튼 그것도 안 되나? 60년 아이가 와이카는 참. 아니 30년이 원칙인데 1내 연장되나 그 뒤에 명 나옵니다만은 씁쓸하다 속이 그자. 이것도 모르면 실물 포기했어요. 포기했는 분위기인데 뭐 잘 되겠지 뭐 그자. 좀 남은 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진짜 이제는 막 한번 막 태어나서 마지막 그 불꽃이라 해야 되나 잘 태워가지고 자 지금 따시면 되죠. 시험에는 제도 이런 것들은 이거 사실상 내가 상대편 가기를 국토부에 가면 가기 어렵답니다. 그제 지금 수수료를 깎아놓으니까 일단은 던지줘야 조용하다 싶어가지고 던져놓는 것이지. 상대편 여러 번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도 없고 최하로 3년 정도 2024년부터인가 뭐 실제로 그지 그것 때문에 그렇지 하는데 올리 하루 갑자기 전부 다 수수료 반값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국토에서 빅딜로 봐 원래는 상대편 자체가 없을라 했는데 하도 하니까 그냥 아주 무슨 참 못했대 그제 국토부대 일단 무마시켜 놓고 몇 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격증이요 그중에 어느 개인의 그는 하나 걸리지 뭐 이렇게 안 합니다 결국 그제 할 수 해도 관계없어 여러 번은 관계없어 여러분 따만 끝이잖아 여러 번이 가 더 하고 싶은데 상대편 해라 왜? 난 됐으니까 난 됐잖아 어디 진주 봐라 온동 짱깨집부터 바닥하면서 여러 번이 더 하고 싶은데 어쨌든 뭐 그거는 뭐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것들이니까 이 패턴들 조용히 가시면 됩니다. 그지? 그냥 아무 관계 없어. 최하로 기적이려면 3년 뒤에부터고 이러니까 2024년부터가 뭐 예를 들면 한다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사실 이 시험이 상대평가 하잖아. 시험 자격증 없애는 거 똑같습니다. 아마 현재 2만 명 쏘아지는데 뭐 1만 명 정도 이상 뽑아줄 바에는 할 의미가 없잖아. 한 5천은 7천 뽑아준다 보자. 자격증 없애자하는 거 없애자하는 거야. 없애자하는 거야. 뭐 지금도 이미 인간 사설하고 모든 분은 전부 다 진입이 문 닫았고 근데 동영상 학원 몇 개만 나와야지 좀 잘 없잖아 힘들잖아 그죠 근데 이것도 있을 수 아마 학원 측하고 출판사에서 강력하게 항의할 겁니다 강의해가지고 아마 상대평가세를 이건 하면 안 된다 할 거야 그죠 하면 안 되지 사실 그죠 자기 시험에 그런 게 어딨노 내 땀만 내 따는 기지 그죠 자 교재 43페이지 보시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죠 묘지 설치에 뭐다? 신고나 허가입니다. 신고나 허가, 그죠? 개인 묘지는 뭐다? 사후 30일, 그죠? 장사법 이거 좀 알아놔야 됩니다. 이거는, 그죠? 이건 좀 알아놓으십시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계속해서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어요. 권리에 관한 사항, 그죠? 우리가 현재는 장사법, 그죠? 공법상, 공법상. 권리. 자, 장사법, 현재 장사법, 그죠? 대상물의 조사 확인 파트에서, 그죠? 우리가, 장사법. 장사법은 뭐단 말이에요? 사설묘, 이거 앞에 사설의 줄에서 이건 공설묘지나 우리 국립묘지는 이 적용 안 시킵니다. 동작동 묘지를 중개업자가 위에 우리가 중개하는 말이야. 내가 뜬 놈이 죽잖아요. 이 기준 면적을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지만 그 높으신 분은 이 기준 면적 관계없어요. 그래 뭐면 알겠죠. 자, 사설묘지입니다. 국립묘지는 안 됩니다. 즉 국가가 운영 관리하는 분묘는 이 면적과 관계없습니다. 그게 중요한지요. 자, 사설묘지 묘지 설치의 신고나 허가인데 개인 묘지는 뭐다? 사후 30일. 그죠? 사설묘지 같은 경우에 자, 개인은 뭐다? 사전이 아니고 사후 30일인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는 뭐다? 사전에 허가를 받으라 이 말이야.
가족이나 종중이나 문중이나 법인묘지는 뭐다? 사전의 허가를 받으라. 사전의 허가를 받으라.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는 뭐다? 사전의 허가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다음 사설묘지의 설치 기준 면적입니다. 여러분 줍줍 뭐 한번 여보고 개인 얼마입니까? 30. 그래. 이하를 난 차라리 더 중요시입니다. 그럼 개인 사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시험이 뭡니까? 개인 묘지는 뭐다? 30제곱미터 뭐다? 초과 금지하면 되나? 맞나? 맞지? 30 이하가 초과 금지 아이가? 맞는 말이죠. 30 초과 금지가 30 이하고 같은 말이야. 이거 초등학교를 보낼 수도 없고 참 걱정이다 진짜로 그죠? 맞지 않습니까? 30제곱미터 초과 금지가 이하고 같은 말 아니야. 아, 오늘 이렇게 시험 보내서 큰일 날 뻔했대. 뭐냐 이런 거 하잖아. 안 배웠다 한다 하네. 니는 이하로 가르치지. 최근에 시험 막 초과로 나오는 입막하면서 또 나를 원망했을 거야. 30제곱미터 초과 금지가 30제곱 이하고 같은 말입니다. 고려 보시면 돼요. 가족은 100입니다. 문중이나 종중은 뭐다? 1000입니다. 법인은 뭐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상, 그죠? 이것도 간혹 알아놔야 됩니다. 재단법이죠. 재단법인, 그죠? 재단법인, 민법상 뭐다? 사단법인 안 됩니다. 재단법인만 허가를 내줍니다. 재단법인만. 사단법인 안 돼요. 재단법인만 한정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이게 설치 기준 면적이고, 다음 분묘 1기당 점유 면적입니다. 1기당 점유 면적입니다. 1기당 점유 면적. 개인 묘지하고 가족, 종중, 문중, 법인이 있습니다. 개인 묘지는 얼마입니까? 똑같습니다. 30제곱미터 이하이고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뭐다? 1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게 10제곱미터 이하가 10제곱미터를 초과 금지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요. 뭐 뭔지 아시겠죠? 30제곱미터 이하가 뭐다? 30제곱미터 초과 금지 같은 말이에요. 당일날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건 출제자 지 마음입니다. 초과 금지를 내든지 이하를 내든지 그건 지 마음이야. 지 마음. 그죠? 우리 아까 토지익을 허가지하고 똑같습니다. 주거지역은 108제곱미터 뭐다까지는 허가를 안 받잖아. 108제곱미터 초과하면 틀립니다. 맞잖아. 108제곱 뭡니까? 초과부터는 허가를 받지만 이상 허가 받다면 틀립니다. 그것도. 180제곱 이상인 경우는 허가를 받는다고 틀립니다. 180까지 허가를 안 받고 181부터 허가를 받잖아요. 그냥 해보면 아이데 이거거든요. 조심해야 당일날. 그러니까 숫자 180 보고 야가 단위를 뭘 쓰느냐가 다 다르다 하겠네. 센티미터냐 밀리미터냐 제곱미터냐 킬로미터냐 다 다르대.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 하면 킬로미터까지 들어가겠나 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조심하시죠. 참 집안 시험이 좀 왜하겠어요. 이 뭐 발 담가는 거 따가지고 빨리 나갈 수밖에 없지, 그죠? 자, 뭐다? 개인이 뭐다? 30제곱미터 이하, 그냥 30 이하고, 가족, 종중, 문중, 법인은 뭐다? 10제곱미터 이하고, 합장 얼마입니까? 15입니다. 이거 20회가 답하시는 분인데 문제 있다 했지, 그죠? 1기당이 10인데 합장이 20이면 말라고 정했겠어요, 그죠? 뭐 좀 작게 하라고 내야 안 되겠나? 15야, 15, 그죠? 어떤 분 25 하는 사람은 더더욱 정상 아닌지, 그죠? 1기가 10인데 2기가 25 말이 안 맞죠? 15야, 시험 많이 냈습니다.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10제곱미터 이하고 합장은 뭐다? 15제곱미터 이하고. 밑에 이것도 잘 나옵니다. 묘지는 뭐예요?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는 300m 이상이지만 그 뒤에 갈로 안에 개인 가족은 200m 이내입니다. 자, 그리고 20가구씩 인가로부터는 뭐다? 500m인데 개인이나 가족은 뭐다?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됩니다. 이 말은 사실 옛날에 뭐다? 개인 가족은 500이고 그냥 있잖아. 개인은 뭐다? 옛날엔 개인 가족 없었습니다. 인가로부터는 500이고 도로, 철도, 하천은 300이 끝이었는데 지금은 묘자리가 설치할 데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개인하고 가족은 뭐다? 기준 면적을 거리를 완화시켜 가지고 이 기준 면적이면 한번 설치해라. 옛날은 500인데 뭐다? 지금 300만 떨어져도 뭐다? 묘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가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택지역이다. 여기서부터 원래는 500m 떨어져야만이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은 300m 떨어져도 뭐다? 개인이나 가족 묘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이고. 도로, 철도, 하천로부터는 뭐다? 옛날엔 300m 이상 떨어지면 분묘를 설치했는데 지금 뭐다? 개인이나 가족은 200m만 떨어져도 뭐다? 도로로부터는 묘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완화됐다는 표현보다는 뭐예요? 그만큼 묘자리를 설치할 자리가 지금 많이 없어져 가지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하는 고육지책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됐고 이거 의미 알아야 됩니다. 300, 200, 500, 300 이거 여러분들이 당일날 개인 가족을 물었는지 그죠? 그리고 도로, 철도, 하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가족을 물었는지 따라 면적이 좀 거리가 축소됩니다. 다음 분묘의 설치 기간 얼마입니까? 분묘의 설치 기간 그렇죠. 분묘의 설치 기간은 뭐다? 30년, 30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는 한 번에 뭐다? 30년씩 1년에 한정하여 그 설치 기간을 연장하고 시도는 뭐다? 쭉 밑에 5년 이상 30년 미만 적용됩니다. 5년 이상 30년 미만입니다. 그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 기간의 연장 기간을 제가 왜 갈로 쓰잖아요. 연장 기간이 단축이겠나? 연장 기간을 뭐다? 연장이겠나? 단축이야, 단축. 그죠? 앞에 물론 연장 기간이 나왔으니까 문맥이 단축 나와야 되겠지만도 그걸 빼고 물으려고 하다가 그죠? 연장 기간을 뭐다? 단축이야. 이거 연장 아닙니다. 당일날 5년 이상 30년 기간에서 뭐다? 연장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오히려.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답니다. 다음 이것도 자 설치 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뭐다? 설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얼마입니까? 1년이 지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이 말. 1년 유고를 철거하고 봉안 또는 화장을 해라 이 말. 1년. 이거 초창기에 많이 냈습니다. 최근에도 낼 수 있을 것이고 1년이 아닌 설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뭐다? 1년. 그러면 결국 뭐고 60년이 지난 뭐다? 1년 이내에는 분묘를 설치하고 그죠? 매장된 유고를 화장하거나 봉안해라. 근데 설득말로 이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1-1이거든요. 공부를 와 할 필요 없느냐. 내 말도 미치겠다마는 위반 1-1인데 현재 우리 분묘에 대해서 뭐를 위반했잖아. 아직 60년 된 게 없습니다. 왜? 2001년 장사법 지나가 60년 지나봐야 이게 지금 제재를 받을까 아이가. 내 그런 놈네 그까지도 분석했댔네. 맞잖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001년도에 장사법 시행됐잖아. 2060년이 지나봐야 묘를 설치했는지 아닌 철거냐 아닌 다 잡아낼 거 아이가. 우리 문화 시험엔 제재 나오기 안 어렵겠나. 그래서 그죠? 일단 우리 장사법 법규 규정을 시험 치는 거니까 시험만 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고 현장에서는 이 장사법 자체가 먹히 들어갈 택이 없습니다. 누가 우연한 말이고 먹히 들어갈 수 없잖아. 30 내 아버지 내 묘를 하는데 와 솔직히 간에서 그걸 왜 하겠어요. 딱 제법 30이 하면 이게 말이 되나 말이야. 그래서 그냥 시험상의 이론이지 현장은 이거를 적용시키는 사례를 본 적도 없답니다. 볼 수가 없지. 너무 묘지가 뭔데 와오노 그죠? 말이 안 맞지. 그래서 일단 우리 시험만 치면 된다. 혹시 왜 이 말 하냐 하면 어떤 분들은 진짜 이 크기래 막 질문할까 싶어가 미리 얘기합니다. 알았어, 그죠? 다만 기간 같은 이런 거는 상대방이 고발 들어갈 수 있겠지. 야, 니 이거 짧다. 우리 집에서 내가 몇 자리 봐야 되나? 이건 가는 고발할 수 있겠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도 그 외의 것들은 특별히 신경 쓸 거 없겠죠. 아직 한국 사회는 분묘에서 좀 신성시이니까 크게 그건 없을 겁니다. 다음 타인 토지 등의 설치는 분묘는 뭐다? 이거 3개월입니다. 3개월. 이걸 왜 이 내용을 발췌하냐 하면은 뭡니까? 무조건 무연고 분묘라든지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개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3개월만 그 뜻을 공고해 보잖아요. 개장할 수 있습니다. 3개월 공고했는데 만약에 연고자 나타나지 않았다. 이미 개장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시험은 혹시나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는 개장할 수 없다고 그 질문 틀립니다. 개장할 수 없다 자체가 그 틀린 거 왜? 3개월 지나면 개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고려 보시면 돼. 사설 자연장지의 조성 방법 개인은 30일, 가족 종중 문중은 사전 신고고 법인 묘지는 사전 허가입니다. 허가.
이 말은 현재 매장을 우리 권장합니까? 자연장을 권장합니까? 자연장을 권장하지. 매장은 뭐다? 개인 묘지만 사후 30일 내에 신고고 가족 종중 문중 법인은 뭐다? 전부 허가잖아. 그런데 사설 자연장지가 뭐고? 뭐 오늘 말 안 합니다. 참아줘야겠네, 그지? 아니 자연장이 뭐고, 그지? 뭐 수목이나 화초 밑에 뭐다? 뼈를 골분해 가지고 뭐다? 뿌리 뿌려 가지고 거기에 뭐다? 우리가 하는 게 그게 자연장이잖아. 그럼 그게 매장은 뭐고 이렇게 봉분 있는 저런 것들이 매장이고 자연장은 뭐고 일단 그냥 뼈를 골분해 가지고 뭐다? 맞잖아. 골분 가루를 뭐단 말입니까? 나무나 화초 밑에 이래 뭐 상자나 이래 담아 가지고 하는 그게 뭐다? 자연장이잖아. 그 여러분 맞아 요즘 좀 많이 하잖아. 나무도 좋은 나무는 비싸대. 썩은 잡목들은 싸지만도 그냥 보통 그렇게 불교에서 이거 많이 하잖아. 나무 같은 거 막 한 수천 그루 쫙 이런 뭐 갖다가 심어놓고 뭐다 이거는 500만 원짜리 이건 뭐 1000만 원짜리 아이고 야 그 나무도 그래서 가가지고 나무 꺼 남고 울고 그러잖아. 참 살다 그제 길이 어쨌든 간에 죽은 자를 기리는 건 참 좋은데 한 번은 죽는데 그자 우리나라 장례 문화하고 참 예식 문화가 사실 어떻게 보면 허례식이 바꿔야 됩니다. 그자 코로나가 그걸 참 많이 좀 당긴 건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뭐 그냥 가까운 일가 친척 앉아 밥 먹으면 되지. 뭐 할 거 있는 거죠. 자기 가시야, 자기 가시. 그죠? 자, 그럼 알겠죠? 가족, 묘지, 중중, 문중은 뭐다? 사전 허가고, 법인 묘지는 사전 허가단 말은,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매장은 뭐단 말이요? 가족, 종중, 문중, 법인이 다가 허가를 받지만, 자연장은 뭐다? 개인 말고 가족이나 뭡니까? 이렇게 가족이나 뭐다 문중묘지까지도 신고로도 설치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매장보다는 자연장을 권장한다. 뭐 그런 식 정도 추세입니다. 그래 보시고 자연장기 조성 면적도 뭐 한번 뭐 그냥 적어놔서 여러분 공부하고 싶으신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있잖아, 그자. 자연장이 조성 면적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 장사법에 우리가 사설묘지 조성 면적은 다 했잖아. 개인 30, 가족 100, 종중 문중은 1000, 법인은 10만 이상은 다 했잖아. 이건 시험에 잘 한 번씩 낼 수 있는데 자연장지 조성 면적까지는 설치가 우리가 시험 잘 안 냅니다만 내면은 알아놓으시는데 이런 팁은 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 가족 같이 물어붙잖아. 뭐 사설 자연장지에 뭐다? 자연장지에 개인 가족이 같이 붙으면 뭐다? 이거는 100제곱미터 미만이지 30제곱미터 미만하면 안 돼. 일단은 100제곱미터 미만 그래야 됩니다. 뭐 먼저 아시겠죠? 그런 정도만 팁을 드리면 되겠고. 그리고 6번은 별표랑 연호에서 6번은 그죠? 그 다음 편이. 즉 자연장지의 경우는 도로, 하천, 철도, 인가로부터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그 의리전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장지도 뭐다 분묘의 설치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장은 설치 기간이 없지만 우리가 뭡니까? 장사법에서는 뭐다 60년이잖아. 자연장은 설치 기간이 없습니다. 나무 밑에 골본 뿌린 거 그 60년 뒤에 그 뼈가루 빼내라 이거 말이 안 맞잖아. 그죠? 이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장은 뭐다 설치 기간 60년 틀려요. 아직까지 시중에 문제가 등장하는 걸지 출제위원이 이걸 공부 좀 했으면은 이런 거 내고 싶을 겁니다. 근데 출제위원은 이런 것들 별로 관심 없습니다. 기존 문제 틀에서 자꾸 변형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는 걸 그 때문에 일단 만약에 내면 알아놔야 됩니다. 우리가 장사법은 뭐다 최장 분묘 설치 기간이 60년 있지만 자연장은 설치 기간이 없다 하는 것도 좀 알아두세요. 고래 보시면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고. 자, 농지법상 우리 막 고만 막 끝까지 달립시다. 그제 달리지 뭐 심한 뭐 하겠노. 그죠? 자, 농지법상 뭐다? 농지 거래 규제입니다. 농지법상 뭐다? 농지 거래 규제. 그죠? 자, 농지법. 그죠?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대상물 조사인 파트에서 뭐다? 우리가 기본. 그죠? 우리 보시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공법상에 관한 사항 있잖아. 그죠? 기본적인 사항 뭡니까? 토지하고 건축물 마무리 지었죠.
그리고 권리관계는 뭐다? 분묘기지권, 장사법, 자연장지 마무리 지었잖아. 그죠? 그리고 공법상은 뭐다? 지금 농지임대차하고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항상 키워드 큰 것만 따라와도 다 따라옵니다. 다 그죠? 지역적으로 막 외화 제끼고 이러면 공부가 연결이 안 되면 안 돼요. 차분하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실 때 중간중간 제목을 적어놓고 뭐다 키워드를 딱 따라놓고 그래놓고 하겠어. 막 한참 하다 보면 막 이것저것 하긴 했는데 내가 지금 어느 파트인지 모르겠을 때 있습니다. 공부 도루묵입니다. 딱 이렇게 제목 항상 적어놓고 아 이쯤에 지금 내가 현재 와가지고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구나. 항상 그래만 공부가 전체 윤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깬떨을 찍더라도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그 어느 파트 그거니까 뭔가 와닿으면 진짜 믿어주이소. 깬떨을 찍어도 뭐 어차피 답만 맞추면 되는 거 아이가 뭐. 자격증은 따는 게 끝이지 야, 이 똑똑하다. 귀가 찬다. 똑똑한 거 뭐 필요 있어요? 필요 없습니다. 민법 95, 개론 85. 정상 아니지, 그지요? 61, 60.5. 아름다운 점수입니다. 아름다운 점수야. 천문학자는 신이 내린 점수입니다. 맞잖아. 2차 평균 60.45. 그거는 개 탔는 게 아니고 한 나라를 구했는 점수, 나라를 구한 점수다. 그건 충분히 됩니다. 자, 농지법상 거래 규제입니다. 농지법상 거래 규제. 자, 그리 봅시다.